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내년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인구 변화, 또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성장과 고용산업 구조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 교육 규제 등 경제 시스템에 걸맞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업별 독립회사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의 다른 사업부를 모두 분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조선해양, 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로봇, 서비스 등 6개 회사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본부로 나뉘어 있는 경영구조를 별도 회사로 만들어 독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차례 특허권 대전을 거쳐 서울에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적자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이 공시한 보고서를 보면 서울 중구 신세계 면세점, 여의도 갤러리아 면세점, 용산 HDC 신라 면세점 등의 영업이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용산 HDC 신라 면세점의 적자폭이 줄어 올 말이나 내년 초쯤 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모바일 뱅킹 고객이 7,200여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3.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와 금액도 5,300여만 건, 3조 1,700여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와 4.3% 늘었습니다.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자 가운데 모바일 뱅킹이 차지하는 비중도 0.1% 증가했습니다. 9월 말 현재 전체 인터넷 뱅킹 이용자는 1억 2천여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1.4%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미국발 홈풍에 오랜만에 빨간불을 양시장이 모두 켜주고 있는 기분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흐름, 답답한 흐름을 보인 뒤에 나온 반등이라 더욱 반가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반갑게만 좋아할 수만도 없는 것이 이 미국발 홈풍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악재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그동안 하락한 지수의 기술적 반등 국면이라는 의견들이 다수기 때문에 이후를 우리는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의 장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80선에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1979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0.62% 정도 상승을 했고 지수로는 12포인트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8% 갭 상승한 1980선에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오늘 출발했습니다. 1976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고가는 1985포인트까지 형성을 하기도 했고 오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상승 흐름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은 358억 원 매도, 외국인은 156억 원 매도 거래소에서 기관은 500억 원 가까이 497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13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개인도 4거래일 만에 매도로 포지션을 바꾼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흐름 좋습니다. 1.12% 올랐습니다. 624.3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9포인트 상승한 거래소보다도 흐름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특히 많이 올라준 모습이죠.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5%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시가가 저가입니다. 이후에 꾸준히 올라줘서 626포인트까지도 올라줬고 현재는 624포인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삽니다. 그리고 기관도 소폭으로 사고 있고요. 개인만이 팔고 있는데 개인은 167억 원 팔고 있고
기관은 정말 소폭이죠. 8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14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 4거래일 만에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수고요. 개인은 반대로 4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서로 정반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다가 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 매수가 지속적인 매수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오늘만 하루만 들어온 것인지 이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기 때문에 외국인의 오늘의 매수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외국인과 코스닥 시장에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개인들, 오늘과 지수가 오른 뒤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그리고 손절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50위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지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국내 증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살펴줄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오늘도 준비가 돼 있고요. 오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주었을까요? 한 줄 전략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한 분 한 분 만나 뵙도록 하죠. 지금 5분의 투자 전략이 화면에 보이는데요.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중간 정거장만 잘 참자. 시장은 바닥 찍었다. 시장의 하방 압력을 이제 다 버텼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선제적 예측보다는 리스크 관리 철저하다.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산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라는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대외 훈풍 모처럼 상승, 외인 코스닥 매수.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세가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의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장이다. 그동안 좀 많이 지지부진했고 오늘도 그렇게 큰 상승폭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장이다라고 주셨고요. 마지막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박스권 움직임 종목별 단기 대응이 적절하다. 시장 하락 상승 반복. 지금 이 박스권 움직임입니다. 종목별로 단기 대응이 적절하다. 저평가 가치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인의 한 줄 투자 전략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셨고요. 이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오랜만에 올라주고 있는 기분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줄 전략은 대외 훈풍, 모처럼 상승, 외인 코스닥 매수라는 측면으로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죠?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수출로 먹고 사는 그 한국 입장에서는 좋을 곳이 없다는 인식이 지금 상당히 강했는데요. 불확실 요인이 좀 제거되면서 또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가 자꾸 생기는 그런 시장이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거래소에서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순실 쇼크로 인해서 국내 정치 리스크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내 채권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국인 이탈 우려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시장은 그런 여건을 불식시키는 좋은 변화의 조짐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기회는 제공되지만 오늘 상승이 내일 상승하리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대형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형주 3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중소형주 1조 원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부터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를 좀 확산시킬 조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물론 수익률이나 어떤 투자 가치 면에서도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어떤 그 측면이 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크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각에서는 낙폭하되 중소형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외됐지만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 최근에
또 삼성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삼성에서 그 자동차 관련해서 전장 부품 관련한 그런 품목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가 되는 기업들 등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존 그 주도 종목군들의 승부르기 과정이 연출되는 가운데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순환매 형성을 하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관심 업종도 살펴봐야 될 텐데 요즘 잘 가고 있는 철강 업종 그리고 IT 섹터 대선 관련주 꼽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마감까지 1시간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접근 전략까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철강 업종이 상당히 좀 세게 움직이는데요. 시세의 그 탄력도는 포스코가 좀 잡아가지 않나 싶은데요. 그 이후로는 그 연내 그 철강 제품값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동국제강, 현대제철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장이다. 하지만 따라가는 그 시장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 그 시세가 내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가져가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IT인데요. IT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어저께 그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를 했죠.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오늘 또 하나가 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뉴넷이나 캐나다 그 4세대 문자 메시지 사업 진출에 대한 어떤 포석을 위해서 인수하게 하는 그런 공시가 또 나왔는데요. 지금 IT는 지금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포착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매출 품목의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매출이 급증되는 기업 쪽에서 눈여겨보자. 하나는 그 대형주로는 삼성전기 쪽을 좀 보십시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아모텍하고 크로바이텍이 매출 품목의 자동차 관련해서 전장 부품 관련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의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런 쪽에서 섹터를 좀 모아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대선 관련주입니다. 대선 관련주는 제가 11월 2일인가요? 11월 2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그 성남시장 관련해서 에이텍하고 또 후발주 몇 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에이텍하고 신성철대테크는 왜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최순실 쇼크로 인해서 대선에 대한 어떤 그 물망에 오른 그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섹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가의 거래량을 추이를 보면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에이텍은 성남 창조 경영 회원사이기도 하고요. 최대 주주인 그 신승용 이사는 그 성남 창조 경영 CEO 포럼에서 이재명 성남 회장과 함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죠. 또 하나는 그 신성 델타테크는요, 자회사 그 신흥글로벌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신흥글로벌의 지분을 100%를 누가 갖고 있냐면, 신성 델타테크가 갖고 있습니다. 신흥글로벌이 그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에서 그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구자천이 그 손태도라는 그 이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흥글로벌이라는 그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신성델타테크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린 바 있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에이텍은 실적의 추이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 에이텍은 지금 영업이익 누적이 41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성델타테크는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82억 정도를 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돌림력이 발생할 때마다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에이텍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1,500만 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저희들이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추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플라스틱 OLED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와 파주에 1조 6천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냐면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 동네에서 아몰레드 부관한 OLED 관련해서 플라스틱 OLED 장비 소재 섹터는 내년도 겨냥해서 분명히 담아둬야 할 섹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대장주로서 LG 디스플레이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5일 동안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목은 대형주 중에서는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32,000원, 손절가는 한 26,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인의 투자 전략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권전문가 오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엄선된 종목 골라드리는 시간이고요. 그간의 누적 수익률들이 쭉 나오고 또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참 보는 재미도 있는 코너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1, 2, 3위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이 변해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부장 명동지점에 근무하고 있죠. 우리은행으로 3.9% 수익입니다. 우리은행이 최근에 많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민영화 이슈로 그래도 3.9%의 수익률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3위고요. 2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 한샘으로 5.9%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1위도 2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 대단합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로 8.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요.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해서 여쭤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윤철한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지금 1, 2위가 다 대리님입니다. 예, 정말 어떻게 꼽아주시는 종목마다 이렇게 잘 가는지 신기할 따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 전에, 대리님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컬렉션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두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한샘으로 5.9%, 골프존 유원홀딩스로 8.4%. 두 종목 모두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수익률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종목 가운데 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 1, 2위인데 어쨌든 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더 가요? 안 가요? 라는 이야기. 어떻게 갈까요? 안 갈까요? 두 종목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좀 보유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샘은 계속 가져가나요? 좀 AS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샘이 최근에 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좀 한 10% 수익률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갖고 있어도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 홈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850억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는요? 골프존 유원홀딩스가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지금 그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보다 70% 정도 늘고 영업이익이 한 1000% 정도 늘었는데 훌륭한 좀 3분기 실적 나왔기 때문에 고배당 매력도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당분간은 좀 더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굉장히 뭐랄까 수익률이 좋아요. 좋은데도 더 잘 갈 것 같다 그래서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1, 2위 종목들 지금 포트에 딱 굳건히 가지고 있고요. 그럼 오늘 대리님 어떤 종목도 추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이제 CJ인데. CJ요? 예, 개장 전에 좀 정해놨는데 좀 오늘 또 많이 올라가지고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매수가를 좀 잘 맞춰서 하신다면 좀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CJ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포인트로? 지금 사실 엄청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최고가 대비해서는 한 47%, 그 다음에 올해 최고가 대비해서는 30% 정도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최근에 지금 지배구조 노이즈가 좀 있었고, 대응 방식도 약간 아쉬웠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있었었지만, 오늘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거 좀 보시다시피, 어차피 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좀 제가 투자 포인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를 봐서라도, 요거는 좀 매수, 저점에서 좀 가격만 좀 잘 맞춰 나가면 좀 괜찮게 좀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17만 5천 원에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오늘 6%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17만 9천 원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대리님. 목표가보다는 4천 원 정도 높은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제가 네.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평단가를 좀 맞춰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종가로 해서 지금 정해놓은 종목이었는데 원래는 17만 원 정도로 잡고 있다가 17만 5천 원으로 좀 그래도 높여서 좀 드렸는데도 좀 이제 잘 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기 보고서 나오고 나서 그 내수주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좀 바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목표가 21만 원 주셨는데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6천 원까지 주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CJ 종목 편입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포트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이렇게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잠시 뒤 2부 또 저희 소중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할 텐데요. 반등하는 증시 그리고 주목할 만한 변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 글로벌 이머징 마켓 자금 유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주식 탐탐 이재모 팀장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업 분할 이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